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3년 12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르프 타임즈의 주제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이라는 주제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 내용을 다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라고 제가 또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주요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성장보다 무서운 일, 김경희 경제부 기자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판이 되겠습니다.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올해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주요 화두가 됐다. 음, 저도 그걸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이런 동일한 이 느낌들을 공감하고 있는 모양이죠. 게다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저성장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런 거 그거 고도 성장은 어렵지만 적어도 이 패배감에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성장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 속에 지금 가고 있다. 그런 것이 패배감을 일으키는 그런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스루프 타임즈가 하는 것은 어, 특히 자녀가 자신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저출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이다 했는데 요거는 또 생각해 볼 게 많은 거고요. 그래서 그 일본이 현재 그 일본의 그 젊은 청년들 MZ 세대들의 현재 어떤 그 위축감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타임즈는 저성장 대처길로 생존 우선순위와 스루프 웨이를 소개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요걸 다른 얘기로 공화당이 수사 배후로 결집하면서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승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어, 파노시 아미리라는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21대 210의 당론 투표로 하원 공화당 전체 회의는 대통령의 궁극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탄핵 절차, 즉 헌법이 고범죄와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처벌을 지지하게 되었고, 이는 상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물러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뉴스가 나왔네요. 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하원 마이크 존스 의장과 그의 팀이 바이든 가족의 사업 거래를 중심으로 거의 1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의회 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바이든 탄핵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는데 이는 그의 정적들에 대한 복수와 보복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요구의 일환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원 의원들은 뭐 당연히 이 반대 입장을 했지만은 다수당 입장에서 그런 거를 통과를 시킨 모양이고요. 그리고 실제 증거는 현재 없는데 증거 절차 이런 거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 의회 조사관들은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몇몇 법무부 고위 관리들을 포함해 4만 쪽에 가까운 소환된 은행 기록과 수십 시간에 걸친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헌터 바이든이 부적절한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소되었고 그는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네들러는 말했다. 대통령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대통령이 뭐 부정적인 증거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들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거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탄핵을 성공시킨 나라는 현재 기억으로는 한국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수당인 공화당 야당의 횡포라는 라고 항의하는 민주당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박근혜 언니를 탄핵할 때에는 여야 합동으로 탄핵 결의를 통과시켰죠. 이게 좀 다른 건데 미국 애들이 그 한국의 그 탄핵을 보고서 배운 건지 요즘 그 정치라는 게 탄핵이라는 게 사실 극단적인 그런 방법인데 극단의 그 이 상황으로 정치도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극단 아니면은 영향력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극단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원인 제공이 아니라 행동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들어갑니다. 이게 하원 의장 새로 된 사람인데 탄핵 조사를 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무슨 그 발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밖에서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또 항의하는 그런 성명들을 야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계급은 허영심에서 비롯된 테러리스트들과 함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정말 유용한 바보들입니다. 세네카 스콧 이런 분의 얘기를 그 온라 씨라고 폭스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역 안전 활동가이자 전 노조 조직원인 한 진보주의자는 복수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는 반유대주의 사건들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대 유대주의의 노출, 반유대주의 노출. 스콧은 시나고그 들은 파괴되고 대학의 유대인 학생들은 안전을 느끼지 못하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커피숍을 걷는 사람들은 벽에 뿌려진 증오의 낙서를 봐야 한다고 계속했다.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하마스를 비난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거꾸로 진보주의자들 중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네요. 공화당이 에, 유대주의고 뭐 진보주의자들은 그 반유대주의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강간과 고문살인을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마스에 동의하지 않는다. 음, 진보주의자들도 그런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중국과 위구르족 이런 상황도 있고 에티파의 내전 이런 등등도 있다. 그런 데서 이 무슬림들이 박해를 받고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운동가 계급이라는 게 시민사회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체험도 안 하면서 어떤 이런 형태로 그 운동가들이 반유대주의를 언급한다는 것이 좀 뭐 유용한 바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유용한 바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판도 바꿀 오픈랜, 삼성전자 미중 갈등 수혜에 입을까? 윤진우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24% 성장 전망, 여러 업체 기지국 장비 소프트웨어로 연동한다. 백도어 등 네트워크 자주권 우려에 관심 커져 삼성전자 글로벌 통신 장비 5위 머물러 오픈랜 장비서 NEC 후지스와 상위권 다툼. 오픈넷이라는 게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지형을 바꿀 기술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서로 다른 업체가 만든 기지국 장비끼리 연동할 수 있는 표준화 기술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지국이 통신사마다 각각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과잉 투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오픈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특히 중국 거는 그 백도어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의심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를 쭉 삼고 있었죠 미국에서. 그래서 현재 기존에 설치된 장비들이 그 중국의 3G, 4G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5G 투자 쪽으로 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기존 체제에선 한 번 특정 회사 제품을 쓰게 되면 종속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이 오픈랜 같은 거로 해서 삼성전자가 트럼프 시절 반짝 수의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가 수혜를 좀 오지 쪽으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의 그 보도 내용이네요. 삼성전자에 대한 반격도 거세다. 미국 통신업체 AT&T가 6G 시대 핵심 기술이 될 오픈랜 핵심 사업자로 스웨덴 에릭스를 선정했다. 그래서 에릭슨이 노키아를 따돌리고 AT&T의 무선 네트워크를 현대화하게 되는 셈이다라고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한국 정부의 그 오픈랜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 기구인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 출범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이 돼서 좀 경쟁력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픈랜 활성화 정책 추진 방안을 통해 오픈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동시에 미국, 일본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오픈랜 기술 개발을 돕는다. 그래서 한국 그 삼성전자의 오지 통신 장비 이런 그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하나의 가시 같은 무슨 뉴스 같기도 한데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재용 이 한마디에 어묵식 매출 5배 올랐다. 최상호 기자 헤럴드 경제인데 에, 부산 엑스포 그 실패에 대해서 위로차 윤 대통령하고 부산 그 시장을 방문했던 기업 재계 총수들이 제가 좀 불쌍하다라는 에, 그 스르프 타임즈 뉴스를 그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묵 좀 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재용 회장은 아주 그 즐거운 얼굴로 뭐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얼굴 나타나는 사람이 그 HD 현대 정기선 회장인 것 같습니다. 정기선 회장이네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 챙기는 거 보면은 이제 그 보좌관 애들이 여기 마크가 이제 정부 같죠? 뭐 이렇게 좀 팔아주려고 뭐 이렇게 막 싸들고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게 있네요. 어쨌든
맛있다. 국물 좀 더 주세요. 뭐 이런 그 한마디가 우리나라는 이런 거 하나가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게 되는지 잠깐 어묵이 뭐 독특하게 또 맛있긴 하긴 하니까 또 그렇겠죠. 자, 이런 뭐 것도 한번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디 아더 존스 참 독특한 이름인데요. 우리는 왜 차이를 차별하는가라는 제목의 인문 교양 도서가 SK그룹 임원들이 필독서가 됐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뭐 장문의 그 기사를 냈는데 인디아도 존스의 그 주요 내용은 1장이 인종차별, 2장이 인구 절벽과 글로벌 인재 관점에서 보는 인력 다양성, 3장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집단 지성의 힘과 다양성을 늘릴 방안을 제시, 4장은 미디어 관점에서 보는 차별을 언급하고 5장은 인류가 왜 혐오를 하게 됐는지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6장 우리 사회의 생존 필수 조건으로 다양성을 언급하며 산업 생산력 발전 방안과 교육 등을 신철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이 인디 아더 존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생존 필수 조건, 스로프탄주의 생존 우선순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가 이제 그 제가 그 가져온 건데 뭐 뒤에 내용들은 뭐 임원들이 그 이 뭐 다양성 뭐 이런 거 필요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어 하도 그 이 최태원 회장의 현재 그 새로운 배우자인 TNC 재단 이사장 김영 이사장 했는데 무슨 연예인 뺨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양성을 얘기하는 그런 책을 TNC 재단에서 책을 세 번째 낸 거라고 하는데 보면은 다양성이란 것은 변화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의 개인 배우자에 대한 행보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으면 생존이 결정할 것이다. 이 말이 성립되는 것이 직관적이지 않다면 본 기사는 홍보성 이외의 의미는 없다. 뭐 이렇게 저도 간접적으로 좀 표현을 해 봅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하고 그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랬는데 최태원 회장은 마누라를 바꾸는 거죠 이번에.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그 타당성 또는 이런 거를 위해서 어, 다양성을 들고 나온 거예요. 제 봐서는 제2의 그이 살림, 그 생활도 부부간도 이 다양성인 관점에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또 본인들의 그 합리화 작업을 은근슬쩍 그좀 소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홍보성 기사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아주 부러울 정도로. 잠깐 남자는 잘생기고 또 돈도 많아야 된다는 거는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TSMC 공장은 꾸준하게 일본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신공장 개소식이 내년 2월 하순으로 조정 중 구마모토에서 떤 사진보다도 이제 크레인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외형은 다 그 들어간 거고 크레인이 마지막 한 대가 있는데 요 위에 뭐 이렇게 설치하면은 어떤 그 공조 설비들 그런 거 그 좀 마지막 올려놓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이 관심이 꽤 있는데요. 구마모토에 대해서는 어저께인가 제 소개도 우리나라 특명 정권 대사가 구마모토 현 지사를 그 만났는데 그 뭐 한 수 배우러 왔다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찾아갔는데 우리나라 그 특명 정권 대사가 윤 뭐라고 뒤에 계셨대 그런 분인데 어,
한 수 배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구마모토 현 지사는 삼성전자하고 LG전자도 좀 이렇게 구마모토에 투자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걸 어저께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준공을 하더라도 그 내년 12월이나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안에 이제 생산 설비 뭐 이런 거 다 갖추고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뼈대만 만든 건데 그래도 준공을 어, 개소식 뭐 이렇게 좀 하긴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 임 관방장관 주목 한국 이런 기사를 시사통신사에서 보도를 또 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외무성 장관에서 빠지고 여성으로 교체돼서 하야시 이상이 잘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 했는데 다시 관방장관으로 다시 입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을 한국 언론은 매우 관심 있게 에, 취급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일 관계 그 개선에 이분의 역할이 또 상당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담아서 보도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기시다 지지율이 저조한 것으로 봤을 때는 앞날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도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에, 하야시 상이 관방장관으로 또 관방장관의 역할이 그 무슨 우리나라가 내무부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정한 고려아에는 10년 대계 자금 조달도 청신호 김민성 기자가 비즈 왓치에서 그렇게 그 뭐 이름 있는 그 매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고려아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보도를 했습니다. 2033년 총 매출 25조 목표, 연평균 10% 성장, 내부 보유 현금 및 외부 차입 통해 17조 마련. 고려아연은 그동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추진해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를 위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금은 영업활동과 보유현금, 외부 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이 그동안 무차익 경영을 이어온 덕분에 안정적인 재무력을 갖추고 있어 투자금 조달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최윤범 회장이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그 프로젝트를 언급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미래 먹거리로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소재, 자원순환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에 8조 3천억, 2차 전지 소재에 2조 1천억 원, 자원순환에 1조 5천억을 넣는 설비 투자, 캐펙스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수소 생산하고 니켈 및 동박 공장 가동하고 태양광 폐배터리 재처리 시설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올인원 니켈 재련소를 준공해 기존 아연, 연, 동 공정에 니켈 공정을 추가해 4대 비철금속 회수율을 높이는 통합 공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거는 좀 금시초문인데요. 난 별도로 니켈 재련소를 짓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통합 공정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서 한다. 기술적으로 그런 게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그 원료가 틀릴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환경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 저도 여기를 좀 알기 때문에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원료가 좀 다른데 그 아연하고 연동은 아연 정광과 연 정광 속에서 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니켈은 니켈 정광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기존의 그 아연 및 연 공정에도 니켈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소량으로 있기 때문에 재련소까지 짓는다고 한다면은 별도 어, 니켈 정광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통합 공정은 만들어서 따로따로 제품은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고려인에 대한 그 이력을 쭉 그 소개를 했고요. 어쨌든 현재 그 동업 영풍과 그 동업 관계인데 현재 좀 균열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인의 그 우호 세력은 한화, LG와 현대차까지 지금 지분을 넣어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충분히 소신껏 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우호 세력들이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삼성증권 연구원은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히 중국 자본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 이것을 높게 사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전후방 기업들과 이미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원재료 확보도 확실히 해가면서 제품 판매에 퍼즐을 맞춰가면서 무리하게 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게 하는 점이 중장기적으로 그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상당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없이 충분히 그 돈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자본이 그 고려인에 대해서 매우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은 벌써 그 수십 년 전에 지속된 정보이기도 합니다. 뭐 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는 설이 있는데 고려 아인이 거절했다. 왜냐? 충분히 미래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려에는 거절했던 것으로 그런 풍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뉴스도 있지만은 그 동업재련소인 그 영풍의 석포재련소가 맹독 아르신가스 왜 어떻게 발생했냐? 이게 아르신가스라고 발음하는지 어떻게 아세닉이라고 그 비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6일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독성 물질인 아르신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들 몸에서 고농도 비소가 검출됐다. 맹독성 비소 화합물 아르신가스에 중독된 거로 추정된다. 저는 그 아세닉이라고 비소를 아세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 불순물 비소를 그 제거하는 그런 공정들이 있는데 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생하는데 이 발생 장소는 중성액 속에서 그 담아뒀던데 왜 거기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모르겠다. 그 기술적인, 그러니까 이제 화학적으로.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산성 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시민단체는 1997년 이후 97년이면 IMF 이후에 석포제련소에서만 노동자가 12명이 숨졌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방진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가스 감지기를 비치해야 하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가 아니라 살인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견해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석포제련소의 작업을 중지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영풍그룹의 재련 제철 계열사 7군데에 대해 일제히 감독 계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런 걸 봐서는 외부에서도 볼 때도 어, 그 고려인하고 영풍은 갈라서야 될 것 같다. 계속 저쪽은 안전사고 뉴스들만 계속 터지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3세 경영 정도 오면은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